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 최신 소비 트렌드 만나봅니다. 트렌드 전문가 서유현 박사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을 이제 맞아서 오늘은 요즘 어린이 알파 세대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알파 세대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알파 세대는 보통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네. 세대를 지칭하는 X세대, Y세대, Z세대가 끝나고 이제 알파벳 A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라는 용어는 호주 리서치 기업 맥크린들 연구소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네. 가장 나이가 많은 2010년생이 올해로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요. 네.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모두 알파 세대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Z세대도 끝나고 알파,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요. 이들과 가장 큰 특징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첫 세대인 건데요. 네. 요즘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를 잇는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알파 세대를 살펴보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네. 요즘 소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핵심은 돈에 대한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예전 같으면 어린이가 무엇을 살지는 부모님이 정해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알파 세대는 본인 이름의 카드를 갖고 네. 본인 손으로 직접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대형학원에서 진행한 2016 초등학생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요. 네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학생들 중에 학원을 다니는 5명 중 1명이 본인으로 이름이 된 체크카드 같은 경우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네. 또 다른 분석에서는 알파 세대는 받은 용돈의 약 87%를 카드로 직접 결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결제를 해요. 네, 분식집에서도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고 네네.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쓴다가 이제 흐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건데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 세대가 보통 어디에 주로 카드를 많이 쓰나요? 가장 자주 가는 두 곳을 보면요. 네. 바로 편의점과 다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 전용 그 금융 분석 서비스인 퍼핀 데이터를 보면요. 네네. 알파 세대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오프라인 매장 1위가 편의점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체 결제 건수의 약 31%, 결제 금액의 4분의 1가량이 편의점에서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다이소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데요. 저렴하잖아요. 또 맞아요. 다이소에. 아이들이 지나치질 않죠. 네네. 특히 화장품 매출 신장률이 매년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면서 네. 작년에도 7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흥미로운 점은 매장 방문 이유인데요. 모든 학년에서 1위 답변이 필요한 물건 구매가 아니라 신상품을 구경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약 10명 중 3명 이상이 그렇게 답을 했는데 알파 세대에게 매장이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 곳뿐만이 아니라 요즘 무엇이 유행하는지를 살펴보는 트렌드 탐색 공간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알파 세대의 소비 방식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즌레스예요. 네. 그래서 얼죽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맞습니다. 되게 많이들 쓰는 단어인데요. 네. 예전에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그쵸. 그다음에 겨울엔 따뜻한 음료라는 공식이 이제는 얼죽아처럼 깨진 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겨울, 여름 이런 것들도 따지지 않는데 알파 세대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제 시즌이 아니라 아예 순간, 요 찰나에 대한 소비를 하는데요. 우연히 만난 밈이나 네. 알고리즘이 띄워준 영상, 친구가 보여준 챌린지, 그 순간의 이런 순간들이 곧 소비의 트리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음료, 디저트, 일반 식품까지 휩쓴 두바이 쫀득 쿠키. 쫀쿠. 맞습니다. 이런 걸 떠올려 보면 네네. 시즌과 상관없이 SNS에 계속 등장하니까 따라가는 거를 맞네요, 볼 수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알파 세대 소비는 계획보다 발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에 따라서 소비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왜 흔히 우리가 꽂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깊게 파고드는 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키워드인 디깅이라는 아, 점인데요. 채굴하다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요즘 디깅한다 이렇게 많이들 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브랜드에 깊이 파고들어서 시간과 돈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흐름과 소비를 말합니다. 네. 알파 세대는 평소엔 가성비를 꼼꼼히 따지다가도 한 번에 마음에 든 브랜드는 압도적으로 소비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알파 세대의 소비의 양면성입니다. 평소엔 천원샵에서 몇천 원짜리 화장품을 살까 하면서 좋아하는 한정판 굿즈에는 줄을 서서 큰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디깅의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알파 세대가 어릴 때부터 자기 브랜드랑 친해지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의 경우도 되게 비슷한데요. Z와 알파 세대 5,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가 네.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서도 새해 세뱃돈 사용처 1위가 패션, 2위가 뷰티, 3위가 오시카스라는 단어였는데요. 오시카스가 뭐죠? 오시카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덕질에 덕질. 네, 해당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캐릭터를 위해 콘서트를 가고 굿즈를 산다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또 새해에 그만두고 싶은 습관 1위도 불필요한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평소엔 절약하다가 의미 있는 소비에는 과감히 쓰는 선택적 소비 패턴인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 밈 얘기해 주셨고 챌린지 뭐 SNS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물건을 구매할 때는 아무래도 다른 세대보다는 더 SNS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 결과가 좀 이런 점을 잘 다루는데 청소년 100명 중 약 95명이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약 200분에 달했다고 합니다. 약 3시간 20분이죠. 네네. 중학생도 무려 234분이나 됐다고 하고요. 네. 더 인상적인 것은 숏폼 시청 비율입니다. 응답자 10명 중 5명이 숏폼을 매일 본다고 답했는데요. 2022년 얼마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닌데 네. 2022년 조사에서는 매일 본다는 비율이 거의 없었던 0%에 가까웠던 걸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일상이 숏폼을 보는 게 일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알파 세대에게 짧고 재밌는 컨텐츠는 곧 소비 결정의 입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체험하는 그 경험을 또 중시한다면서요? 네,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또 사고가 약간 다른 것 같은 측면이 보이는데요. 네. 글로벌 트렌드 분석 기관 WGSN의 보고 내용이 영국 청소년 약 10명 중 7명이 네. 온라인보다 매장 쇼핑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국뿐만이 아니라요. 미국 알파 세대도 10명 중 약 7명이 디지털 전용 상품보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건에 더 돈을 낼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게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란 만큼 오히려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직접 발라보는 오프라인 경험에 목말라 있는 거죠. 직접 체험을 또 중시하는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네, 화장품 매장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요즘 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화장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화장품 매장에 가서 직접 발라도 보고 놀이처럼 체험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매장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요즘 뭐 면적당 매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면적당 경험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는데요. 직접 만들 수 있는 핸드메이드 제품
제품 체험이나 네. 스킨케어 상담 공간을 전면에 배치하고요. 매장을 거대한 캐릭터 놀이터처럼 꾸미기도 하고요. 네. 매장을 더 이상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는 제3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겠죠? 네, 매우 적극적인데요. 앞서 편의점에 굉장히 많이 간다고 했는데 네. 이 편의점 업계도 알파 세대 입맛에 맞춰서 쇼폼 컨텐츠용 기획 상품과 콜라보 간편식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고요. 자체 제작 쇼폼 컨텐츠로 유튜브에서 억대의 조회수를 와. 기록하기도 합니다. 네. 또 10대 전용 선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서 학생들의 용돈 관리 채널로도 자리를 잡았고요. 아이돌이나 인기 캐릭터 IP를 활용해서 한정판 팝업 스토어도 도심 매장 속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도 5,000원 미만의 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알파 세대를 겨냥한 라인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알파 세대를 그냥 단순히 미래 고객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유력 업체 분석 업체들은 2029년쯤에는 알파 세대 소비력이 밀레니얼과 세대과 Z 세대를 합친 만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핵심 고객으로 등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파 세대의 관심사 그리고 소비 특징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제 곧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떤 선물을 해줄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알파 세대가 좋아하는 선물 트렌드는 어떨지. 네, 궁금하실 수 네. 있죠. 네. 2026년 알파 세대의 선물 트렌드를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IT 기기입니다. IT 기기. 네. 무선 이어폰은 여전히 인기 1순위이고요. 네네. 흥미로운 점은 기기 자체보다도요.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케이스나 키링을 함께 선물하는 게 트렌드라는 이런 거 점입니다. 중요하죠. 네. 이제 이름을 박아 넣을 수 있고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귀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 다들 좀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고화질 스마트폰이 손에 있는데도 일부러 2000년대 감성을 위해서 저화질 그렇군요.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나 즉석 카메라를 찾는 친구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패션과 커스텀인데요. 큰 로고가 박힌 옷보다 신발이나 가방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커스텀 굿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가방에 다는 캐릭터 인형이나 금속 키링이 패션의 완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 해도 기프트 카드인데요. 취향이 워낙 또렷하다 보니까 그렇죠. 직접 고를 수 있는 선물이 실패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맞아요. 게임 아이템이나 간식을 살 수 있는 문화상품권, 편의점 기프트카드, 그리고 또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헬스앤뷰티 기프트 매장 카드가 굉장히 환영받고 있고요. 네 번째는 체험과 공간입니다. 친구들과 인생 네컷 사진 부스에서 추억을 남기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나 팬미팅 티켓을 받는 것을 최고의 선물로도 꼽기도 합니다. 네, 부모님들 선물 고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렌드 코리아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서유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